김건희 여사가 이제 지난 주말에 불교계 행사 참여하면서 이제 공개 활동을 대중 공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어제는 윤 대통령 없이 이제 김 여사가 기획한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 전시 행사에 참석을 했어요. 앞으로 공개 행보가 더 늘어날까요? 어떻게 보세요? 공개 행보는 뭐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저희도 생각했을 때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정말로 국민적 의혹과 이런 것들을 키웠던 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그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왜 입장을 밝히지 않느냐. 그리고 두 번째, 왜 수사가 미진하냐 이거였거든요. 근데 입장은 지난번 대통령께서 초에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밝히면서 사과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검찰에서 전담팀을 만들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김건희 여사가 언제까지 그 운동 속에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이달 말하고 또 다음 달에 계속 중요한 해외 순방 일정들이 잡혀 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도 잡혀 있고 하나 아프리카 회담도 잡혀 있고 이런 부분들은 빠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세 가지 행보를 보였는데 이 캄보디아 대사 오찬 그리고 이제 불교계 행사 그리고 이번 행사까지인데 하나의 그 중간 과정들을 만들고 있다고 보는 거죠. 다만 일각에서 얘기 나오는 그렇게 공식 행사를 이제 넓혀갈 거면 좀 정말로 공식적 기구인 부속실을 만들어서 제2 부속실 만들어서 해라라고 하는 거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절차들을 좀 같이 수반하면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제2부속실을 이게 검토한다고 했던 게 사실 네. KBS 대담에서 밝혔는데 네. 이게 뭔가 진척이 없다는 느낌을 주는 게 왜 그럴까요? 사실 제2 부속실을 만드는 게 그렇게 크게 거창한 건 아닙니다. 그냥 거의 제2 부속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일정 메시지 혹은 뭐 기타 몇몇 하는 인원들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 민정수석실도 폐지한다고 했다가 다시 만든 부분도 좀 이 국민들께 설명해야 될 필요도 있고 해서 단계별로 가려고 하지 않는가 하는데 그냥 이거는 어차피 활동하실 거면 빨리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계속 검토한다라는 얘기만 있고 안 만든다는 거는 뭔가에 가로막힌 거죠. 뭐 그게 뭐 김건희 여사의 의중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내부적으로만 알겠죠. 근데 문제는 총선 참패를 겪고도 좀 움직였던 게 결국 민정수석실을 부활하는 거고 민정수석실 만들고 민정수석 임명한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김건희 여사 수사를 담당하던 그 지휘부가 전원 교체가 되고, 그러니까 싹 교체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조금 있으면 뭐 검찰 간부급 인사들도 뭐 중간 간부급 인사들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좀 납득이 안 돼요. 이런 행보들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등판은 뭐 피할 수는 없는 일이죠. 언제까지 뭐 영부인이 숨어서 외교적인 결례를 범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떠한 재발 방지책의 구체적인 마련도 없었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그냥 갑자기 또 나타나서 이렇게 일정을 소화하면 무슨 아이돌도 아니고 이 활동기 휴식기가 번갈아 가면서 이 국민들에게 설명도 없이 이런 공권력이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아마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시간 지나니까 이제 괜찮다는 건가 이런 의문도 드실 거고 시점이 굉장히 공교롭다는 점도 문제인 거죠. 원래는 검찰 내부에서 소환 조사까지 검토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주장했던 이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교체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수사 지휘 라인을 교체하고 사실상 소환 조사를 막는 어떠한 그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이 공개 활동에 나서게 된 게 아니냐라는 추측도 합리적으로 가능해 본 시점이죠. 근데 사실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출간되면서 김정숙 여사가 2018년도 이제 인도 방문한 걸 놓고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교부가 기자단에게 설명을 하면서 인도 정부가 이제 원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었다가 참석 못하니까 도종환 문체부 장관 죄송합니다. 초청하기로 했다가 이제 한국 정부가 김정숙 여사의 방문을 검토했고 인도 정부가 초청장을 보냈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인도 측 이제 누가 먼저냐, 인도 측 요청이 먼저냐, 우리 검토가 먼저냐라고 하니까 자료 확인해 보겠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이게 뭐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조금씩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은 일단 인도는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의 핵심 협력국이었고 그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좋지 않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대체 시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외교 상대국이었다라는 점을 먼저 깔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모디 총리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만나셨을 당시에 총리께서 부탁을 하셨다고 해요. 이런 그 화왕후 기념 행사도 있고 기념공원 조선 행사도 있고 굉장히 큰 그 힌두교 축제가 있는데 와줬으면 좋겠다. 대통령께서 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처음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대통령께서 상식적으로 이 몇 개월 간격으로 똑같은 나라를 또 방문하는 게 무리스러우니 좀 거절을 에둘러서 하셨다고 하는데 초청장이 어쨌든 2번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외교상에서 초청장 올 때 들어보니까 이게 뭐 영부인 와주세요 이렇게 보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위급 인사, 최대한 고위급 인사를 보내달라 이런 표현을 써서 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주지사 측 그러니까 주정부 측에서 한번 초청장이 오고 청와대로, 그 다음에 중앙정부 측에서 초청장이 한번 온 거죠. 그래서 모디 총리의 그런 그 정상끼리 만났을 때 요청과 초청장이 2번 왔던 그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실무적으로 이게 장관급만 보내는 것보다 더 높은 고위급을 고민을 해보자 하면서 영부인을 보내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보면 사실 제가 봤을 때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물타기의 하나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근데 크게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사적 300만 원 빼기 문제라면은 김정숙 여사가 사용한 3억 7천만 원의 국민 세금은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도 이 부분을 물타기로 비춰지는 거는 굉장히 반대하고, 근데 이거는 누가 이 문제를 키웠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키운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책에 거론을 하면서 이게 문제가 됐는데, 근데 과연 이 행사에 초청장이 왔느냐 안 왔느냐, 이거는 원래는 고위급 장관급 요청해 왔다가 우리가 요청을 해서 영분에 대한 초청장이 다시 왔다는 거고, 그럼 우리가 먼저 요청을 했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대통령급이나 영부인 혹은 고위급이 갈 행사였냐를 봐야 되는 거죠. 이 행사는 우다이프레데시에서 2000년 전에 한국으로 시집온 김수로 왕의 왕비 허왕우를 기념하기 위한 공원을 개장하는 행사입니다. 이거는 국가공원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 공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김해시에 200억 규모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00억 규모라고 하면 지자체의 테마공원 정도의 작은 규모예요. 그런 규모의 타국의 대통령을 부를 수 있느냐? 못 부릅니다. 장관 정도 와주면 정말 고맙고, 아니면 대사 정도 가는 행사인 거죠. 거기에 영부인께서 자처해서 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하나 이 예산을 어디에서 썼느냐 하는 부분은 많이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왜 공식 일정에도 없고 출장 후 보고서에서 또 없는 타지마할에 갔느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거는 인도 측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마지못해 간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타지마할이 뭐 일산 호수공원도 아니고 일일 평균 방문자가 2만 명입니다. 그리고 주말이나 공휴일 방문자는 5만 명에서 7만 명이고요. 인도의 명절 기간은 하루 최대 15만 명이 방문하고요. 김정숙 여사가 갔을 때는 인도 최고의 명절이던 디왈리 기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말보다 많았고 하면은 10만 명 정도 있었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그냥 이거 한번 와서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신 김에 보고 가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공식 일정에 있어서 모든 방문객과 관광객을 차단하고 그 행사를 치른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왜 굳이 공식 일정에서도 빼고, 그리고 이거를 사후 보고서에서도 뺐는지를 우리는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김정숙 여사의 2가지 행보에 대해서 2012년도 문재인 대통령 맨 처음에 이제 대선 나왔을 때 당시 김정숙 여사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어쩌면 퍼스트 레이디. 그러면서 본인이 마치 영부인을 넘어서 대통령이 된 것처럼 사회 인사 다 만나고 다녔어요. 그리고 영부인 기간 중에 48번의 해외 순방에 갔습니다. 다른 영부인에 비하면 2배 이상이 많이 간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그 기간은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대통령의 권력을 개인이 사유한 사례를 자면 이 사례가 대표적인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가지고 뭐 특검까지 가자, 뭐 물타기 하자 이러고 싶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의혹이 있고 지금 수사 중이니까 받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예산 얘기하면 뭐 솔직히 윤석열 정부가 좋을 게 없는 게 2023년도에 해외 순방 예산으로 532억 쓰셨잖아요. 이게 기존 외교부에 편성되어 있던 정상 외교 249억 원의 2배에 달하는
532억 쓰셔놓고 이제 와서 뭐 김정숙 여사의 3억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비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은 어쨌든 김정숙 여사의 그 참석을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미리 예정해서 계획해서 타지마를 가야 되니까 인도를 가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원래는 이제 대통령의 방문을 요청했던 인도 측에 양해를 구하고 계속해서 거절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계속 초대장이 오고 요청을 해왔던 그런 상대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 영부인 참석을 해서 그 인도와의 관계를 잘 갖춰 나가야겠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시점이니까 불가피하게 편성을 했던 걸로 보여지고, 저는 그리고 그 이승환 위원장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가 디왈리 기간이었다고 하잖아요. 인도 최대의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념공원 조성하는 행사만 간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갔던 것이라는 거. 그리고 그런 디왈리 축제라던가 이런 최대 종교 축제니까 그때의 시점을 고려해서 총리께서도 저는 대통령이 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 문제될 게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그 타지마할을 간 것도 그러면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거죠.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에 국빈이 오셨는데 다른 나라에서 그분한테 뭐 어떤 유적지라던가 역사적인 그 장소, 뭐 정말 우리나라 관광객들도 많이 가는 그런 장소에 국빈을 가서 뭔가 사진을 찍고 방문을 시키는 것 자체가 그럼 문제 삼을 수 있는 내용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럼 타지마할에 간 국빈 인사가 김정숙 여사 한 분뿐이냐? 아닐 거란 말이죠. 다른 외국 정상들도 가서 사진 찍고 다 하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문제 삼는 게 결국에 이러다가 뭐 인도까지 압수수색하자고 할 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문재인 정부 7년 차도 아니고 윤석열 정부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정숙 여사 논란을 계속해서 끄집어내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덮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내년이 김해 방문의 해입니다. 내년에 김해에 있는 후황우 그 기념공원이 허황우 기념공원이 내년에 개장합니다. 우리 내년에 김해 방문회에 맞춰서 이거 공원 개장한다고 인도 대통령 부를 거예요? 부른다고 오겠어요? 그런 요청을 우리가 할 수는 있겠습니까? 이거는 계속 대통령 참석 요청이 왔다라고 하는 거는 정상회담 때 덕담 차원에서 온 거, 그리고 우리 이런 행사에 있으니까 그냥 뭐 고위급 보내주세요 했던 거를 계속 곡해하고 왜곡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문제를 특검으로까지 불거지는 거는 우리 진영에서 나오는 것보다 오히려 민주당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추미애 의장 낙마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15주기에 맞춰서 김경수 전 지사가 들어오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회고록을 내면서 이제 친문들이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이 상황에 오히려 이거를 우리가 특검을 제안하면 민주당이 덥석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민주당에서 특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바로 비명행사 2를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당권 장악에 대한 본인의 뭔가의 의구점이 있다면 저는 하자고 할 것 같습니다.